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어제 너무 아쉬운 부분에서 똑 하고 영상이 끊겨서 뭐야 장난해? 밀당하니?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낮에 녹음할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안전재난 문자가 오면 녹음이 끊긴다는 거 알면서도 낮에는 또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제 녹음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길버트가 사랑 고백을 하고 근데 차였죠. 애니 친구로 지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감정에 굉장히 슉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녹음이 띵동 하고 끝나면서 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애니 그 달빛 뜨는 창가에 울고 있을 때 필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기까지 읽어드렸죠. 길버트 블라인드한테 딱지를 놓았구나? 넌 바보야, 앤셜리.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나더러 바보라는 거야? 앤은 화가 나서 쌀쌀맞게 대꾸했다. 사랑을 보고 있을 땐 그게 사랑인지 몰라. 상상 속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게 나타나리라 기대하며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런, 내가 평생 처음으로 말되는 이야기를 했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 필이 말했다. 필, 제발 잠시만 날 혼자 있게 해줘.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아. 다시 끼워 맞추고 싶어. 그 안에 길버트가 빠진 세상 말이야? 필이 방에서 나가며 말했다. 그 안에 길버트가 빠진 세상. 애는 필의 말을 되뇌었다. 그곳은 몹시 외롭고 쓸쓸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건 모두 길버트의 잘못이었다. 그가 아름다운 동지애를 망쳤으니까. 애는 그 동지애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길버트의 사랑 고백 챕터였습니다. 21. 어제의 장미. 볼링브룩에서 보낸 2주일이 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길버트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를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예스럽고 아름다운 고든 일가의 저택 마운트 홀리에는 필의 남녀 친구들이 북적여 활기찬 분위기였다. 필이 파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한 드라이브, 무도회, 피크닉, 뱃놀이가 계속 이어져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알렉과 알론조가 항상 필의 곁에 붙어 있었다. 애는 이 두 사람이 사람을 잘 다루는 필리파의 충상대가 되는 것 말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두 사람 다 친절하고 남자다웠지만 애는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다. 필이 우울해하며 말했다. 둘 중 어느 쪽이랑 결혼 약속을 해야 할지 네가 도와줄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넌 다른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결정하는데 명수잖아. 앤이 좀 날카롭게 비꼬았다. 그래. 하지만 그건 문제가 다르잖아. 필이 둘러댔다. 앤이 볼링브룩에 머무는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태어난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자주 꿈꾸던 외딴 길에 있는 작고 초라한 노란 집. 필과 대문에 들어서며 애는 기쁨에 찬 눈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렸던 것하고 거의 똑같아. 창문에 인동덩굴은 없지만 문 옆에는 라일락 나무가 있고 그래, 창에는 모슬린 커튼이 있어. 여전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앤이 말했다. 키가 무척 크고 마른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앤의 질문에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요. 20년 전에 셜리 가족이 여기 살았지요. 이 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그 가족을 기억해요. 두 부부가 열병을 앓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죠. 두 사람한테는 아기가 있었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병치레가 잦았거든요. 토머스 씨 부부가 아이를 데려갔죠. 자기네 자식들도 많았는데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 애가 바로 저예요. 애니 생긋 웃으며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머나, 이렇게 자랐구나. 부인은 애니 아직도 아기가 아닌 것에 놀라기라도 한 듯이 소리쳤다. 부인이 말했다. 어디 보자. 그래, 닮았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그분이 빨간 머리였지요. 눈이랑 인매는 어머니를 닮았군요. 체구가 작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 딸애가 학교에서 아가씨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지. 부모님은 묘지에 묻혔어요. 성실하게 근무해준 보답으로 학교 이사회에서 묘비를 세워주었지요. 집에 들어와 보겠어요? 집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애니 물었다. 그럼요. 마음껏 구경해도 좋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집이 좁아서. 남편한테 부엌을 새로 내달라고 했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기 응접실이 있고 위층에 침실이 2개 있어요. 직접 돌아보도록 해요. 나는 아기를 돌봐야 하니까. 동쪽 방이 아가씨가 태어난 방이에요. 아가씨 어머니가 해 뜨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가씨를 낳았을 때 막 해가 떠서 처음 본 것이 햇살이 비친 아기 얼굴이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죠. 애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벅찬 마음으로 동쪽 방에 들어섰다. 애에게는 성전과도 같은 방이었다. 여기서 어머니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곱고 행복한 꿈을 꾸었겠지. 아기가 태어난 성스러운 순간, 붉은 햇살이 산모와 아기를 비추던 곳도 바로 이 방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곳도 바로 이 방이었고, 방을 둘러보는 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앤에게는 영원히 추억 속에서 빛날 고귀한 순간이었다. 앤이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지금 나보다도 젊은 나이에 나를 낳으셨네. 앤이 아래층에 내려오자 집주인이 빛바랜 파란 리본으로 묶은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여기 와서 위층 옷장을 정리하다가 찾아낸 편지 꾸러미예요. 무슨 편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편지를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편지 받은 사람 이름이 버사 윌리스 양인데 아가씨 어머니 처녀 시절 이름이지요. 보고 싶다면 이걸 가져가도록 해요. 어머나, 정말 고맙습니다. 애는 얼른 편지 꾸러미를 받아들고 인사했다. 부인이 말했다. 이 집에 남아있던 건 그것뿐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가구는 모두 팔렸고 토머스 부인이 아가씨 어머니의 옷과 가재도구를 가져갔어요. 그 집 아이들이 워낙 극성스러워서 가재도구도 오래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천방지축 날뛰던지.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 꾸러미를 얻게 되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앤이 목이 메어 말했다. 천만에 눈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꼭 아가씨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셜리 씨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결혼하자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는 없을 거라고 모두들 말했는데 가엾은 사람들. 함께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했지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애는 얼른 집에 가서 소중한 편지를 읽고 싶었지만 먼저 들를 곳이 있었다. 혼자서 부모님이 묻혀있는 볼링브록 묘지로 갔다. 애는 흰 꽃을 가져가
묘지 한쪽 구석 무덤에 바쳤다. 그리고 서둘러 마운트 홀리로 돌아가서 방에 혼자 틀어박혀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가 쓴 편지도 있고 어머니가 쓴 편지도 있었다. 윌터와 버사 셜리는 연애 기간 동안 떨어져 있은 적이 별로 없어서 편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세월이 흘러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글씨도 흐릿해졌다. 얼룩지고 구겨진 편지에는 대단히 지혜로운 말 같은 건 없었지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구절만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잊힌 것들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연인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버사 셜리는 글솜씨가 좋았다. 글쓴이의 매력적인 성품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과 생각으로 잘 드러나 있었다. 편지는 상냥하고 다정하면서 성스러웠다. 앤이 태어난 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간단한 편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아기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젊은 어머니의 자부심이 넘치는 편지였다. 아기가 잠들었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더 사랑스러워요. 버사 셜리는 추신에 그렇게 적었다. 아마 생전의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었으리라. 마지막 날이 아주 가까웠으니까. 그날 밤 앤은 필에게 말했다. 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냈으니까. 그 편지 덕분에 부모님을 현실로 느끼게 되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마치 책을 펼쳤는데 어제의 장미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야. 그래서 챕터 제목이 어제의 장미였군요. 감동적이고 참 따뜻한 챕터였습니다. 22. 봄과 앤, 초록 지붕집에 오다. 초록 지붕집의 부엌 벽에 불꽃 그림자가 너울댔다. 봄밤은 싸늘해서 벽난로에 불을 피워야 했다. 열린 동쪽 창으로 고운 밤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마릴라는 불가에 앉아 있었다. 적어도 몸은 그랬다. 하지만 마음은 옛 시절을 둥둥 떠다니며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요즘 마릴라는 쌍둥이의 옷을 뜨개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 시간이고 이렇게 보내곤 했다. 내가 늙나 봐. 마릴라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마릴라는 몸이 더 말라서 얼굴이 각지게 보이는 것을 빼고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약간 회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은 전과 다름없이 단정히 빗어 위로 틀어올린 뒤 핀 2개로 고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많이 달라졌다. 입가에 웃음기가 보기 좋게 퍼져 있었고 눈길은 한결 부드럽고 순해졌으며 상냥하게 웃는 일이 많아졌다. 마릴라는 지난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갑갑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던 어린 시절. 처녀 시절 굳이 감추려고 애쓰던 꿈들과 무너진 희망들. 길고 좁고 단조로웠던 잿빛 중년 시절. 그리고 앤이 왔다.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고 늘 꿈의 세계에 사는 상상력 풍부한 앤이 따스함과 빛을 집안에 가져와 황량한 생활이 장미처럼 활짝 피어났다. 마릴라는 60년 세월 중 앤이 온 뒤에 9년만 살았다 싶게 산 듯했다. 그런 앤이 내일 밤이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부엌 문이 열렸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키가 훌쩍 크고 별빛처럼 빛나는 눈을 한 앤이 서 있었다. 산사나무 꽃과 제비꽃을 한아름 안고서
앤셜리, 마릴라가 외쳤다. 늘 차분한 그녀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화들짝 놀랐다. 마릴라가 앤을 꼭 끌어안고 앤의 빨간 머리와 보드라운 뺨에 따뜻하게 입을 맞췄다. 내일 밤이나 돼야 도착할 줄 알았는데 카모디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걸어서요, 사랑하는 마릴라 아주머니. 퀸스 시절엔 수도 없이 그랬잖아요. 우체부가 내일 트렁크를 갖다 줄 거예요. 갑자기 집이 너무 그리워져서 하루 일찍 왔어요. 5월의 황혼역 속을 걸으니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들판에 들러서 산사나무 꽃을 꺾었어요.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마치 거대한 제비꽃 화분 같았어요. 하늘색이 감도는 게 참 예쁘죠? 제비꽃 향기 좀 맡아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흠뻑 들이마시세요. 마릴라는 코를 킁킁 댔지만 제비꽃 향기보다는 앤에게 더 마음이 쏠려 있었다. 앉아라 얘야, 몹시 피곤하겠구나. 곧 저녁 식사를 차려줄게. 오늘 밤에는 언덕 위로 사랑스러운 달이 떠올랐어요, 아주머니. 그리고 카모디에서 집까지 개구리들이 노래를 불러줬고요. 저는 개구리 노랫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 봄밤의 행복한 추억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서요. 개구리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처음 여기 온 날 밤이 떠올라요. 그날을 기억하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절대로 못 잊을 거야. 마릴라가 강조하며 대답했다. 그 해에는 늪과 개울에서 개구리들이 줄기차게 합창을 했지요. 해질녘 제방 창가에서 그 소리를 듣노라면 즐거우면서 동시에 슬퍼지기도 했어요. 아, 집에 다시 돌아오니 정말로 좋아요. 레드먼드도 멋지고 볼링브룩도 멋지지만 집은 역시 초록지붕집이에요. 길버트는 올여름에는 집에 오지 못한다더구나. 네. 앤의 목소리가 이상해서 마릴라는 힐끗 쳐다보았지만 앤은 꽃병에 제비꽃을 꽂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듯 했다. 보세요. 예쁘죠? 앤이 서둘러 말을 이었다. 한 해는 책과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봄은 산사나무 꽃과 제비꽃으로 쓰이고 여름은 장미로, 가을은 단풍나무 잎으로, 겨울은 호랑가시나무와 상록수로 쓰이지요. 길버트는 시험을 잘 치렀니? 마릴라가 물었다. 아주 잘 봤어요. 자기 반에서 가장 잘한걸요? 그런데 쌍둥이랑 린드 아주머니는 어디 있어요? 레이첼이랑 도라는 해리슨 씨네 집에 다니러 갔단다. 데이비는 볼턴의 집에 놀러 갔고 지금 데이비가 들어오는 것 같구나. 데이비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오다가 앤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환호성을 울렸다. 앤 누나! 돌아와서 정말 기뻐. 누나, 지난 가을보다 난 5cm나 컸어. 린드 아주머니가 오늘 줄자로 키를 재줬어. 그리고 이것 봐 누나, 앞니가 빠졌어. 린드 아주머니가 이에 실을 매고 실끝을 문에 묶고는 문을 쾅 닫았지 뭐야. 그 이를 2cm에 밀티한테 팔았어. 밀티는 이를 모으고 있거든. 도대체 그걸 뭐하러 모은다니? 마릴라가 물었다. 인디언 추장놀이에 쓸 목걸이를 만들려고요. 데이비는 얼른 앤의 무릎에 올라앉으며 말을 이었다. 밀티는 벌써 15개나 모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기 이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를 모으기 시작해도 소용없어요. 그 집 사람들은 장사를 잘한다니까. 볼턴의 집에서 얌전하게 굴었니? 마릴라가 엄하게 물었다. 네, 하지만 아주머니, 이젠 얌전하게 구는 게 지겨워요. 곧 말썽 부리는 게 지겨워질걸, 데이비? 앤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말썽 부리는 동안은 재미있지 않을까? 나쁜 일을 해놓고 나중에 용서를 빌면 되잖아. 반성한다고 해서 나쁜 일의 결과를 없애지 못한단다, 데이비. 지난 여름 주일학교를 빼먹었던 일요일이 기억나지 않니? 넌 나한테 나쁜 일은 저지를 가치가 없다고 말했잖아. 오늘 밀트랑 뭐라고 놀았니? 낚시도 했고 고양이도 쫓아다녔어. 또 달걀을 모으고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소리를 질렀어. 볼턴의 헛간뒤 숲에서는 메아리가 잘 울려 퍼져. 그런데 메아리가 뭐야, 앤 누나? 궁금해. 메아리는 아름다운 요정이야, 데이비.
머나먼 숲에 살면서 언덕 사이에서 세상을 보며 웃어주는 거야. 어떻게 생긴 요정인데? 머리랑 눈은 검은색이지만 목덜미와 팔은 눈처럼 희지. 사람은 메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 메아리는 사슴보다 빨라서 우리가 메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놀려대는 듯한 목소리뿐이야. 밤이면 메아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반짝이는 별들 밑에서 메아리의 웃음소리가 나지. 하지만 볼 수는 없어. 쫓아가면 날아가 버리거든. 그리고 저쪽 언덕 위에서 우리를 보고 웃어준단다. 그거 다 진짜야, 누나? 아니면 꿈인 말이야? 데이비가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데이비, 너는 동화와 거짓말을 구분 못할 정도로 둔한 거야? 앤이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볼턴의 숲에서 나는 소리는 뭐지? 궁금해. 좀 더 나이가 들면 설명해 줄게. 나이라는 말에 데이비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하게 속삭였다. 누나, 나 결혼할 거야. 언제? 앤도 똑같이 진지하게 물었다. 물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다행이네. 어떤 아가씨인데? 스텔라 플래처, 나랑 같은 반이야. 그 애처럼 예쁜 애는 처음 봐.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으면 누나가 그 애를 지켜봐 줄래?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데이비 키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지 못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스텔라는 내 장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 애가 내 장래의 미망인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스텔라는 늙은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비가 뾰루퉁해져서 말했다. 와서 저녁 먹어라, 앤. 공연히 데이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게 부추기지 말고. 마릴라가 말했다. 데이비 너무 귀엽죠? 그 다음은 드디어 폴이 나오네요. 스티븐 어빙과 폴 어빙, 그리고 스티븐 어빙과 결혼한 라벤더 아주머니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23. 폴, 바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에이버니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즐거웠다. 휴가의 기쁨을 누리는 짬짬이 있어야 될 게 빠진 듯한 허전한 기분을 느끼긴 했지만 앤은 그것이 길버트가 없어서 생긴 감정임을 마음속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기도회나 청년의 모임을 마치고 다이애나와 프레드 커플을 비롯한 젊은 커플들이 별이 빛나는 길을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갈 때면 혼자서 걸어오는 앤의 마음속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한 아픔이 고였다. 앤은 길버트가 편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다이애나에게는 가끔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앤은 길버트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앤도 편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버트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길버트의 어머니는 쾌활하고 솔직하긴 했지만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늘 사람들한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요즘 길버트에게 연락이 왔느냐고 물었다. 가엾은 애는 얼굴을 붉히며 요즘에는 안 왔는데요 라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다. 길버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두들 이 말을 처녀의 수줍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일만 빼면 애는 여름을 즐겁게 지냈다. 6월에는 프리실라가 와서 재미있게 지냈고 그 다음에는 어빙 부부와 폴, 네 번째 샬로타가 7, 8월 동안 고향에 왔다 갔다. 라벤더는 더 아름답고 상냥해진 것 말고 변한 게 없었다. 폴은 새어머니를 사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두터운 정은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폴이 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선생님? 그래서 새어머니를 라벤더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버지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선생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앤이 말했다. 폴은 이제 13살이었고 나이에 비해 키가 무척 컸다.
얼굴과 눈은 예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고 아직도 뭐든 닿으면 무지갯빛으로 바꾸는 프리즘 같은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폴과 앤은 숲과 들판과 해변을 산책했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은 다시 없었다. 폴은 첫 2주일을 에이버니의 어빙 할머니 집에서 보냈다. 앤이 폴을 만나러 갔을 때 폴은 얼른 해변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노라와 황금 아가씨, 쌍둥이 선원이 거기 있을 테니까. 폴은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어 했다. 노라가 요정 같은 얼굴로 자기를 기다리느라 사방을 둘러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해질녘 폴은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바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니? 앤이 묻자 폴은 다갈색 곱슬머리를 서글프게 끄덕였다. 쌍둥이 선원들과 황금 아가씨는 오지 않았어요. 노라는 거기 있었지만 전과 달랐어요, 선생님. 변했어요. 아, 폴, 변한 건 너야. 그들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길 좋아해. 달빛 돛을 배를 탄 쌍둥이 선원은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황금 아가씨도 너를 위해 황금 하프를 연주해주지 않을 거고, 이제는 노라도 널 만나지 않을 테지. 성장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란다, 폴. 동화의 세계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해. 앤이 말했다. 두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군. 어빙 부인이 반은 너그럽고 반은 꾸짖듯이 말했다. 앤은 우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매우 현명해지고 있어요. 그게 속상한 일이죠.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흥미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주고받기 위해 주어진 거지. 어빙 부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부인은 풍자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벤더 아주머니를 어빙 부인이라고 부르니까 좀 낯서네요. 그쵸? 앤은 메아리 오두막집에서 황금 같은 8월의 평온한 2주일을 지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데오도라 딕스와 느긋하게 사귀고 있는 루도빅 스피드를 독촉했다. 어빙 집안의 오랜 친구인 아놀드 셔먼이 오두막집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앤이 말했다. 정말 즐거운 휴가였어요. 한껏 기분 전환을 했어요. 이제 레드먼드 대학과 패티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라벤더 아주머니, 패티의 집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꼭 집이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초록지붕집, 또 하나는 패티의 집. 그런데 여름은 어디로 가버렸죠? 봄밤에 산사나무 꽃을 안고 집에 오던 게 어제 일 같은데 말이에요. 어릴 때는 여름의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끝없이 여름이 펼쳐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한 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앤, 길버트 블라이드와는 예전과 다름없이 친한 친구 사이지? 라벤더가 조용히 물었다. 네,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라벤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앤. 꼬치꼬치 캐물어야겠다. 둘이 싸웠니? 아니요, 길버트가 우정 이상의 것을 바라는데 저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냐, 앤? 네, 그래요. 정말 유감이구나. 왜 모두들 제가 길버트 블라이드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둘이 천생배필이니까. 앤, 그게 이유란다. 네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